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잃어버린 세계 97년 잃어버린 세계 시대가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쥬라기 시리즈에는 최고 제품 G형 60공룡, 최고의 가격, 최고의 퀄리티, 최고의 인기도를 가진 캐릭터 그게 있다.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잃어버린 세계 시대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국내 백화점 같은 데서 구할 수가 있었고요. 대단히 전설적인 제품입니다. 캐너의 불티렉스와 스레셔 티렉스입니다. 불티렉스와 스레셔 티렉스. 일단 모티브는 얘는 수컷 티렉스를 모티브로 땄고, 이제 오른쪽 거는 암컷 티렉스를 땄는데 뭐 이건 뭐 티죽박죽이라서 굉장히 전설적인 제품들입니다. 일단 겉에는 고무 재질이고, 그 다음에 불티렉스가 조금 더 커요. 불티렉스가 조금 더 크고 스레셔 티렉스가 조금 더 작습니다. 얘는 수컷 티렉스, 얘는 암컷 티렉스 모티브로 삼긴 했는데 그 수컷 티렉스 구속구 있죠? 구속구는 구속구는 스레셔 티렉스가 있어요. 이 암컷을 모티브로 한 스레셔 티렉스가 구속구는 얘가 가지고 있고, 얘는 불티렉스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잡아먹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관짝 안에다 넣어갖고 입안에 넣습니다. 넣으면은 이 배 쪽에 이 배가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배 쪽에서 이 사람을 다시 꺼낼 수가 있어요. 요즘 마텔에서 나온 슈퍼 콜로설 티렉스가 이 부분에서 따온 건데,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고, 얘의 최고 장점은 눈이 글라스 아이예요. 글라스 아이라서 이 글라스 아이가 최초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저는 이거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이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결국엔 이걸 끝끝내 못 가졌어요. 그게 한입니다. 제가 이걸 못 가진 게.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얘는 중고가 그러니까 엄청 비쌌습니다. 얘는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암흑기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쥬라기 월드 개봉 전에 암흑기까지는 얘가 거의 티라노 관련해서 레드 티렉스랑 더불어서 최고 존엄이었습니다. 거의 투타급이었는데 아쉽게도 월드 시대가 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발행감이 없지 않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드 티렉스랑 더불어서 그 네임밸류가 있어갖고 꽤나 높게 칩니다. 얘는 개봉된 제품은 얘가 고무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가 삭아갖고 고무가 삭은 문제도 있고 자립도 잘 안되고 색이 바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빨 쪽에 까져 있거나. 근데 이 당시 캐너 제품들은 고무 제품이라는 게 정말 좋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근본입니다. 스레셔 티렉스. 저는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생일 선물 때 엄마가 사다 주셨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박스가 너무 커서 어머니가 박스를 버리셨습니다. 박스가 너무 커서 박스는 버리고 얘 몸뚱이만 가져왔어요. 몸뚱이랑 팜플렛은 가져오셨어요.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어. 근데 파는 데가 없었어. 그 당시 내 근처에. 이 풀세트를 너무 모으고 싶었는데 뭐 어쨌건 잠깐 얘기가 샜는데, 이거 기능은 꼬리를 잡고 움직이면은 요즘 TNT 티렉스가 그런데 마텔에 나오는 이렇게 움직여요. 입도 벌리고 이렇게 꼬리 잡으면은 이렇게 고개 막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스레싱 기능이라고 하죠. 스레싱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속구 있었어요. 그 영화상의 티렉스, 영화상의 그 수컷 티렉스를 구속해놨던 그 구속구가 있었습니다. 그 구속구도 있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저 개인적인 추억을 얘기를 하자면은 박살났습니다. 결국에는 발톱 부러지고 색깔 다 바래고 작살났습니다. 지금은 그 가치를 몰랐지. 그 어린 액단 몰랐어요. 이 캐릭터의 중요성을. 그래서 얘네 둘이 투탑입니다. 티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레셔 티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관절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관절이 너무 금방 마탱이가 가갖고 자꾸 이렇게 낙질해서 주저앉습니다. 신제품 있으니까 중고죠. 중고 매물 살 때 팁이라면은 일단 이 이빨 쪽 그 돛에 까졌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무 재질에 문제가 있는지, 까졌는지 갈라졌는지 봐야 되고, 결정적으로 막 발톱은 까질 수가 있지. 발톱은 까질 수가 있는데 이 다리 자립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한 80%의 확률로 자립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립이 안 될 가능성이 커갖고 이 꼬리를 이용해갖고 고질라처럼 꼬리를 이용해갖고 산발이처럼 쓸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옛 첫사랑을 보는 것 같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처음 연애했을 때 되게 우리는 다들 병신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CG의 역사라는 그 웹툰처럼.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처녀자치령과 같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그녀를 내가 왜 함부로 대했을까? 그런 것처럼 내가 왜 그녀를 함부로 대하고 그녀의 소중함을 나는 왜 그때 몰랐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지나고 보니 선녀 같은데.
그런 느낌입니다. 예. 어릴 땐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쵸. 어쨌거나 저는 얘 보면은 입에서 쓴맛이 납니다. 아, 씁쓸한 과거고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썼거든 고무가. 우린 강하게 자랐어. 예. 매물 자체가 없어요. 매물 자체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4대 천왕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레드티렉스 얘네 둘 그리고 이제 주라기몬 3편 하나 더 있는데 그 4대 천왕 중에서는 얘네가 그나마 구하기 편한 축에 속합니다. 얘네가 많이 풀렸거든요. 이 파랍사우루스 정말 잘 나왔거든요. 이것도 되게 사고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먼드 컬렉션보단 얘가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카르노타우루스인데 카르노타우루스가 알로사우루스에다가 카르노타우루스 얼굴을 좀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재밌는 점은 그런 거죠. 1편에 나왔던 그 데몬 카르노타우루스도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면 지금 이 카르노타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카르노타우루스 복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즘 나온 대부분의 카르노타우루스 피규어, 팔레오 아트, 게임에 나온 거 대부분 빨간색, 주황색 톤에 검은색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카르노타우루스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서로 베끼건 뭘 떠나서 주황색에다가 검정색, 주황색, 빨간색 그런 느낌은 카르노타우루스 복원에 있어서 거의 필수 요소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국룰이야. 카르노타우루스가 좀 초록색이 섞였다? 살짝 실망이야. 그죠?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죄다 초록색으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풀세트가 이 어린 액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이거를 나 우리나라에서 판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베이에 있어. 얼마일까? 한번 볼까요? 얼마인지? 야, 37만원. 근데 이거는 그럴만하다고 봐요. 얘는 켈리 들어가 있네. 이거는 지금 아마 대체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텔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안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사고 싶어. 근데 30만원? 30만원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서 카오스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혼종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인도미누스 렉스 냄새를 맡았죠. 카오스 이펙트. 기존 제품들의 색깔을 딱 혼돈스럽게 도색한 거로 출시를 하고요. 이게 발매가 된 것도 있고요.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매니악하게 인기는 있는데 이거는 컨셉 아트거든요. 케라토사우루스랑 다른 공룡을 섞어놓은 거죠. 주라기 시리즈의 듀크 누켄 포에버라고 할까? 울티마사우루스라는 것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컨셉만으로 있는 거죠. 이 트리케라톱스의 뿔에, 티라노의 대가리에, 랩토의 손과 팔에, 안킬로사우루스의 등에, 스테고사우루스의 꼬리. 이 제품은 실제로 발매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무지개 고교생들의 출연, 여고생이 아니라 무지개 고교생들인 거죠. 이게 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끔찍한 혼종이 시작된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안 좋아하고. 근데 뭐 그 시절만의 뭐라 그럴까 낭만이라는 게 있다고 할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라기공원 3편의 시절이 옵니다. 2001년 주라기공원 3편이 개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 주라기 시리즈에는 시리즈의 주형 60공룡을 가장 크게, 가장 비싸게, 최고의 퀄리티, 특수 기믹으로 내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애니메트로닉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주라기공원 3편에 나왔던 스피노사우루스고요. 무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제품이에요. 크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레셔 티렉스라든가 레드 티렉스랑 비슷하고 진짜 비싸고 어쩌면 레드 티렉스보다 귀할 수도 있고 진짜 비싼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아마 500에서 600달러는 그냥 맨몸이 500에서 600달러인 거고 박스 포함하면 아마 750달러 이상 줘야 된다는 건데 네, 아마 맞는 말일 겁니다. 소리가 나오고요.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꽤나 징그럽게 좋아요. 가동이 자동으로 됩니다. 주라기공원 애니메트로닉스들이랑 같은 방식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이런 움직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상반신만 움직이지만. 그래서 거의 최고 존엄입니다. 그 당시에도 애니메트로닉 스피노사우루스는 진짜 더럽게 비쌌고 구하기도 더럽게 힘들고 진짜 굉장히 최고 존엄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물로 보고 싶긴 해요. 실물로 보고 싶은데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가동 다 되는데 언박싱 안 된 거 750달러 가동되는 거 500에서 600달러 매물이 있다면. 그리고 이 제품은 크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무로 돼 있어서 사가 같고 색이 바래고요, 갈라지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움직이는 기능 돼야 되고요, 사운드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제품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나 애니메트로닉 스피노사우루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운드 되나요?
박스가 있나요? 움직임이 잘 되나요? 고무가 안 사갔나요? 그런 거 따질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부르는 게 값이고요. 얘는 지금도 마텔 제품이랑 섞여도 거의 꿀릴 게 없습니다. 이 움직이는 기능 하나 때문에. 근데 다만 이 제품 자체가 원래 색깔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도색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조형이라던가 도색은 꽤나 괜찮은데 그 도색이 좀 연해요. 도색이 연해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제품들은 사가갖고 도색이 많이 색이 빠지거든요. 색이 많이 빠져갖고 지금쯤 되면 막 색이 엄청 많이 빠져갖고 멀쩡한 제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 나오면 진짜 최고인 거고, 어쨌거나 진짜 사이코 진짜 최고입니다. 오히려 레드트렉스보다 더 높게 쳐주는 게 뭐냐면은 구하기가 힘들어. 멀쩡한 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당시에 티라노도 있었어요. 울트라 티렉스라고. 얘 제격으로 아마 통짜 플라스틱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기존의 캐너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고무 기반에다가 다리 정도만 플라스틱, 팔 정도만 플라스틱 이랬는데 이 울트라 티렉스부터는 통짜 플라스틱이라서 좀 별로였어요. 이거 비해서 오히려 퇴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여기 팔이랑 이 다리 빼고 다 고무거든요. 그리고 영화랑 별로 안 닮았어. 결정적으로 얘 헤스브로가 나중에 주라기 월드 때도 한 건 하거든요. 헤스브로가 이게 이제 캐너에서 이제 헤스브로로 넘어와갖고 헤스브로의 첫 작품이었는데 헤스브로에서 역대급 제품이랑 최악의 작품 동시에 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좀 그래. 그 불티렉스가 색깔을 다르게 한 복합판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캐너를 헤스브로가 인수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요거 복합판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영화랑 좀 달라서 예, 요것도 그렇게 많이들 찾진 않습니다. 나름 소장 가치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화에 나온 거랑 그리고 원래 본품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들 많이 찾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주라기공원 3편 개봉 이후에 주라기공원 3편 탓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일부는 탓을 가지고 있죠. 어쨌건 그 이후로 이 암흑기에 겪고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주라기공원 관련된 장난감들이 사실상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주라기공원 시리즈에 디자인을 따온 장난감은 있었어도 주라기공원 시리즈 장난감은 진짜 거의 관짝 들어가고 안 나오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한중에 빛이 있었습니다. 특철 리볼텍에서도 주라기공원을 낸 적이 있어요. 딱 하나 버크를 내줬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가동이 가능하게 아마 6인치 피규어 정도 사이즈일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액션 피규어도 이렇게 내줬습니다. 이거 다시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몬스터하츠에서 지금 일본에 있는 SH 몬스터하츠에서 뭔가 좀 간을 보고 있긴 한데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면서 가동률이 높은 완구가 아닌 이런 피규어 하나 내줬습니다. 리볼텍은 지금 가끔 매물이 있고요. 그렇게 안 비쌉니다. 10만원 이내로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도 별로 안 크고 대체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리볼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만원 이내로 구할 수 있고 매물도 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나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볼텍. 그리고 그 뒤로는 안 내줬다. 사이드쇼에 파이널 배틀 티렉스 로툰다 티렉스입니다. 사이드쇼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크기는 아마 18대1? 20대1? 20대1 정도 스케일로 알고 있어요.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한 30대1에서 20대1 정도 사이의 크기고요. 사실 얘가 주라기 월드 개봉하기 전까지는 최고 존엄이었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주라기 월드 개봉할 때까지도 이 친구가 최고 존엄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완구였죠. 그 전에는 완구였고 주라기 공원 관련된 이런 스태츄라던가 성인용이라고 해야 될까? 성인의 취향을 맞춘 디오라마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였지? 그리고 이게 일반판이랑 디러스 에디션이 있는데 디러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그게 있거든요. 아 가격 나와있네. 가격이 자 일반판이 한 200달러, 250달러 정도였고 300달러 정도 됐네요. 300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가격이 1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고 매물이 가격이 1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왜? 대체품이 없었으니까. 한때 주라기 월드 개봉했을 때 이제 1부의 마지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암흑기가 지나고 주라기 월드 시대가 오고 정확히 말해서 주라기 월드 시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딱히 수집할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주라기 월드에서 주라기 폴른 킹덤으로 넘어간 뒤로
제2의 주라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빈티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부, 3부, 4부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주라기 월드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C5 회사가 있는데요, 어떤 흑역사가 있었는지, 이거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이 나온지 그런 걸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왜 제가 계획을 했냐면은, 제가 최근에 저는 공룡들을 크기 비례로 모거든요. 크기 비례로 모는데 회사마다 중구난방이고 각기 다른 회사에서 각기 다른 공룡들 나오고 각기 사이즈가 다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준비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떤 제품들이 좋고 어떤 회사들이 좋은지 한번 액션 피규어, 스태츄 그런 것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액다의 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